2026년 고유가와 고물가의 파고를 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25조 원 규모의 전쟁 추경 핵심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전쟁 추경 관련 소식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어 변경 내용 계속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위기와 고물가, 고금리라는 거대한 경제 빙하기 속에서 정부는 25조 원의 전쟁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나에게 해당되는 혜택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보편적 지급에서 집중 지원으로 이번 추경안은 취약계층과 지방중심 지원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과거보다 선별 지원 성격이 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존의 넓고 얇은 방식에서 벗어나 도움이 가장 절실한 곳에 좁고 두텁게 지원하는 방식인데요. 지원 대상과 금액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지만 취약계층과 지방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특히 골목상권의 자금 순환을 위해 지원금은 지역화폐 방식이 거론되지만 실제 지급 수단은 최종안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나는 대상자일까? 수급 자격 필터. 가장 궁금하실 수급 자격 확인해보세요. 소득 하위 50%를 선별한 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을 핵심 지원 대상으로 하며 언론 분석에 따르면 약 310만 명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체적인 원칙은 수도권에서 멀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더욱 두텁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설계 예정입니다. 3. 거주지가 가르는 혜택 100만원 플러스 알파. 이번 지원금은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예정입니다. 취약계층에게 배정되는 기본 민생지원금에 지방 거주자를 위한 비수도권 가산금, 그리고 소멸위기지역 거주자를 위한 인구감소지역 가산금이 더해집니다. 지방 차상위계층 기준으로 1인당 최소 100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최종 확정 전 추정치임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본인 거주지역 내에서만 사용하는 지역화폐로 지급 예정입니다. 4. 교통비 지원 K패스 이용자 전면 확대. 청소년 자녀를 둔 가정에 반가운 소식입니다. 기존 약 484만 명이 이용하던 K-패스가 만 13세에서 18세 청소년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번 확대로 약 275만 명의 청소년이 추가 혜택을 받게 되며 지출액의 20%에서 최대 53.5%까지 환급받을 수 있으며 2026년부터는 일정 기준 금액 초과 교통비를 전액 환급하는 모두의 카드 방식도 함께 운영됩니다. 부모님의 양육비 부담은 줄이고 청소년의 이동권은 확실히 보장하는 밀착형 정책입니다. 5. 밥상물가부터 에너지까지 전방위 생활비 지원 대책. 정부는 단순히 현금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비 전반을 방어합니다. 첫째, 밥상물가 지원입니다.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을 확대하고 농가 생산비 절감을 위해 무기질 비료 가격 인상분을 지원합니다. 둘째, 에너지 지원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늘리고 석유 제품 최고 가격제를 시행해 정유사 손실을 보전하며 석유 비축 물량도 확보합니다. 셋째, 주거 및 일자리 지원입니다. 도심 1가구 1태양광 설치 국비 지원을 재추진하고 전세 사기 피해자 보증금 예산 반영 및 체불임금 청산을 돕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K디지털 트레이닝,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같은 기존 지원제도가 계속 운영되거나 확대 여부는 최종 추경안 발표 이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6. 실제 혜택 우리 집은 얼마나 받을까? 현재 언론에서는 전국민 기본 15만원 지급과 지방 차상위계층 1인당 100만원 이상 지급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어 지방 인구 감소 지역에 거주하며 중고생 자녀 1명을 둔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이라면 본인과 자녀 몫으로 합산 200만원 이상 지급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구 합산 시 정확한 금액은 가구원 수거주 지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실제 지원액은 소득 기준, 가구 구성, 거주 지역, 최종 추경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식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 상향된 에너지 바우처로 난방비를 아끼고 농축수산물 할인으로 식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녀가 K패스에 신규 가입하면 매월 통학 교통비까지 대폭 환급받게 됩니다. 7. 최종 확정 전 꼭 체크해야 할 3가지 변수. 다만 실제 시행까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물가 자극 우려입니다. 현금성 지원이 환율이나 고물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둘째, 재정 건전성 문제입니다.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109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경제학계의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셋째, 국회 통과 여부입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여야 협의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이나 금액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리 본인의 소득 구간과 거주 지역이 인구 감소 지역에 해당되는지 파악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8. 앞으로의 일정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마지막으로 향후 일정입니다. 3월 31일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됩니다. 4월 초순 국회 심사와 여야 조율을 거쳐 지급 대상과 지역 가산점 등 세부 기준이 확정되며 4월 10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종안이 발표되는 4월 중순을 주목해주세요. 정부의 공식 발표 이후 행정복지센터 방문이나 지역화폐 앱을 통해 상세한 신청 안내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 하나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주변 분들께도 알려드리세요.